네,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다시 볼 건데, 며칠 전에 이제 체크를 대략적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매각 관련된 최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그 선정이 될 수 있는 후보는 현대산업 관련된 이제 그룹 그 현대산업 미래에셋 컨소시엄, 그다음에 KCGI 컨소시엄, 애경 컨소시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현대산업 미래에셋 측에서 2조 5천억을 제시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대비 거의 5천억 정도 이상을 높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금호산업에서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지난주에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뭐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대산업 쪽에 인수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것은 시너지가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누가 됐을 때 시너지가 잘 날까?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물론 시너지가 나면 당연히 좋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인 주인을 만나느냐 이게 더 포커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KCGI 그 다음에 애경 그리고 현대산업 컨소시엄 중에서는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고 미래에셋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새 컨소시엄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어쨌든 현대산업 쪽에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수가를 2.5조를 썼단 말이에요. 기존의 금호산업 측은 2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컨소시엄은 그 정도를 썼죠. 근데 이제 2.5조를 쓴 것은 일단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구나. 또는 이제 현대산업 컨소시엄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반드시 품에 품으려 하는구나.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것이고 또 그만큼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니까 또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산업 쪽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경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일단 주인을 찾지 못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돼요. 근데 이번에 그 현대사업 컨소시엄에서 가져가게 되면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공업황이 지금 최악을 지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거시적인 여건들, 환율 상승, 그로 인한 해외 여행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담스러운 요인들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고점 1223원 찍고 1100원대 중반대까지 쭉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어때요? 원화가 강세라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50달러 중반대예요. 과거 유가 보시면 어때요? 76달러도 갔었고 이전에는 이제 더 많이 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류 할증료에 대한 부담도 적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인수 이후에 가장 그 관건이 뭐냐면 일본 노선 회복 가능성이에요. 아시아나항공도 일본 노선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여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 대비해서 일본 여행 감소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소미아 종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앞두고 일본과 계속해서 뭔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나온다면 일본 여행이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현대산업에 매각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각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재무 구조가 최근 개선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자금 확충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대산업 컨소시엄이 가져가게 되면 현대산업 컨소시엄 측에서 잘 조달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산업 미래에셋이 다른 곳보단 낫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게 아시아나 IDT가 훨씬 더 급등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그 항공 분야 외에도 건설, 금융, 물류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산업개발의 면세점 그리고 미래에셋을 통한 금융 분야까지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너지 기대감으로 아시아나 IDT가 가장 급등했던 것인데 지금은 가격 매력은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굳이 이제 아시아나 그룹주를 보신다면 본주인 아시아나항공을 보시는 게 가장 낫다고 봐요.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6,000원 이하까지 주가가 조정이 오면은 조금 긴 시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쨌든 아직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곧 발표될 결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향후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